이번 주 핫클릭은 간호법 얘기입니다. 지난주부터 사회면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간호법입니다.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어서인데요. 말 그대로 간호사를 위한 법으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업무를 떼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간호 인력의 자격을 비롯한 권리와 책무 등을 좀 더 명확히 정하자는 취지인데 1977년 대한간호사협회가 처음 추진한 이후 46년간 간호계의 수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 주기 수립,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기본 지침 제정, 재원 확보 마련, 인권 침해 방지 조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 하면서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 첨예한 대립각이 세워진 걸까요? 먼저 지역사회 논란입니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구로 인해 간호사의 근무 공간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어졌다는 게 문제가 된 건데요. 기존 의료법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간호법에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병원을 벗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개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가정방문 등 지역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업무 범위 때문인데요. 간호법 제12조가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12조 1항에선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의 권력이 강해지고 간호사만의 보조 인력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간호법 제정안 후폭풍은 총파업까지 불러왔습니다.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13개 보건의료 직역들은 연대를 맺고 지난 4일부터 부분 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상태입니다. 보건의료단체의 집단행동을 앞두고 의료 현장에 일부 차질이 예상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중재에 나섰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뜻에 반해 법률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거나 국회 제2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단, 국회에서 제2결에 성공하면 법률안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2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만약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인 점을 고려하면 제2결이 불가능한 상황. 간호법은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간호법 공약, 그리고 간호계의 극렬한 반발 등으로 단번에 쉬운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진단이 대체적인데요. 의료소송 전문 박효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는 통과된 법안에 특별히 문제될 만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해외 관련법과 비교했을 때 의료직역을 모두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현재 비교법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사법 모두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직역 간에 이렇게 다양한 수요를 모두 하나의 법률 안에서 규제하는 것이 실은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이건 어떤 한계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왜 다른 것을 하나의 틀 안에다가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자고 하는 건지.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법안을 차차 보완해 가야 한다며
의사들의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법을 시행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불거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좀 국민들한테 조금 납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저는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어서 뭐 어느 한쪽을 뭐 두둔하고 싶거나 전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가지고 간호사라는 적지 않은 그 이제 직업군들이 모여서 만든 또 단체, 상당 동수 국민들이 그래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간호사법 하나 따로 만든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반대하고 이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국회 제2결로 넘어가게 될 경우 여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나, 이렇게 된다면 간호사들의 강한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며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간호라는 영역의 독자성을 확보해주면서도 의사들과의 효율적인 상호협력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이 좀 더 통합적으로 기획돼서 시행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대통령 거부권을 기점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번 갈등은 일단락될 것 같지만 당분간 의료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단 의료 거부 사태가 현실시되면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또 국민의 몫이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제라도 여야와 의료계는 힘겨루기 대신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